안녕하세요. 백세생활백과 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알뜰한 생활을 위해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백세생활백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 겨울 정말 유용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올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작년보다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서 보일러 한번 켰는데 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 주변 어르신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추워도 보일러를 못 켜겠어. 겨울이 오는 게 두렵다 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온다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난방비는 반으로 줄이는 꿀팁 10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장판, 보일러, 창문, 가습기까지 생활 속 작은 변화로 확실히 절약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보일러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난방비의 70% 이상이 보일러에서 나와요. 보일러만 제대로 관리해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집을 나갈 때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세요. 아무도 없는데 왜 켜놔?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손해예요.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배관이 완전히 식어버려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다시 켤 때 처음부터 데워야 하니까 가스를 엄청 많이 써요. 마치 차가운 냉장고를 데우는 것과 비슷해요. 대신 외출 모드로 전환하세요. 외출 모드는 온도를 낮게 유지해서 배관이 식지 않게 해요. 약간의 온기만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가열할 때 에너지 낭비가 훨씬 줄어들어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완전히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외출 모드를 유지하는 게 10%에서 20%나 절약된다고 해요. 한 달이면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출 모드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보일러 리모컨에 외출 버튼이 있어요. 집 나가실 때 이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돌아오면 다시 일반 모드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온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대부분 보일러 온수 온도가 60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45도에서 50도면 충분해요. 씻을 때도 60도짜리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어서 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물 온도가 높을수록 가스 사용량이 급증해요. 60도에서 50도로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10%에서 15% 줄어들어요. 한 달이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절약되는 거죠. 온수 온도는 보일러 리모컨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온수 버튼을 누르고 온도를 45도에서 50도 사이로 맞추시면 돼요. 너무 낮추면 샤워할 때 미지근할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온도를 찾으세요. 세 번째는 보일러 필터와 배수구를 청소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오래 쓰다 보면 먼지나 석회가 껴요. 이게 끼면 효율이 떨어져서 가스를 더 많이 써요. 한 달에 한 번은 청소기로 보일러 겉면의 먼지를 제거하세요. 보일러 밑에 필터가 있는데 이것도 빼서 물로 씻어주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은 전문가 점검을 받으세요. 가스 회사에 연락하면 점검해줘요. 내부 청소랑 부품 점검을 해주니까 효율이 확 올라가요. 네 번째는 보일러 배관 에어 빼기예요. 가끔 방이 덜 따뜻하거나 보일러에서 콸콸 소리가 나죠. 이건 배관에 공기가 찬 거예요. 배관에 공기가 있으면 뜨거운 물이 제대로 순환을 못해요. 그러니까 방이 덜 따뜻하고 가스는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에어 빼는 방법은 이래요. 각 방의 보일러 배관 밸브를 찾으세요. 보통 벽에 붙어 있어요. 이 밸브를 조금만 열면 쉿하고 공기가 빠져나와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잠그시면 돼요. 에어를 빼고 나면 방이 훨씬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난방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제 창문과 문틈 단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집에 열이 새는 걸 막는 거예요. 난방비 절약의 절반은 보온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문풍지 붙이기예요. 문틈이나 창문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시죠? 이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바람이 들어와요.
문풍지를 붙이면 이 틈을 막을 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나 올라가요. 보일러를 2도 더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문풍지는 마트나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정말 저렴하죠? 그런데 효과는 난방비 몇만 원을 아끼는 수준이에요. 붙이는 방법도 간단해요. 문틈 크기에 맞춰서 문풍지를 자르고 뒷면 테이프를 떼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현관문, 방문, 창문 모두 다 붙이세요. 두 번째는 단열 커튼을 설치하는 거예요. 얇은 커튼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단열 커튼으로 바꾸세요. 창문은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유리는 얇으니까 열이 쉽게 전달되거든요. 두꺼운 커튼으로 막으면 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커튼을 고를 때는 창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사이즈로 고르세요.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커튼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는 거예요. 에어캡은 뽁뽁이라고 하는 그거요. 택배 올 때 포장재로 쓰는 거 있잖아요.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면 실내 열 손실이 40%나 감소해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중창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붙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분무기로 창문에 물을 살짝 뿌려요. 그리고 에어캡을 붙이면 저절로 붙어요. 테이프 필요 없어요. 봄에 떼어낼 때도 깔끔하게 떨어져요. 에어캡은 마트에서 한 롤에 5,000원 정도예요. 집 전체 창문을 다 붙여도 1만 원이면 충분해요. 한 달 난방비를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예요. 네 번째는 현관문 안쪽에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관문으로 외풍이 직접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 때마다 찬바람이 쏴 들어와요. 현관문 바로 안쪽에 커튼을 달아서 막아주세요. 문을 열어도 커튼이 있으니까 찬바람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은 현관문 틈이 크니까 효과가 정말 커요. 아파트도 현관 쪽이 추우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습기와 실내 습도 조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돼요. 건조한 공기에서는 체감 온도가 낮아져요.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다르면 느껴지는 온도가 달라요. 습도가 10%만 올라가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예요. 겨울철에는 보통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건조한 거죠. 가습기가 있으면 틀어놓으세요. 가습기가 없으면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여러 개 놓아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습도가 올라가요. 습도가 올라가면 좋은 점이 많아요. 첫째, 체감 온도가 올라가서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해요. 둘째, 피부가 덜 건조해져요. 셋째, 기침이나 목 따가운 게 줄어들어요. 다만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 2번은 환기해 주세요.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5분씩만 창문 열어주시면 돼요. 습도계를 하나 사두시면 좋아요. 요즘은 1,000원짜리 온습도계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이제 전기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방기구를 잘못 쓰면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와요. 첫 번째는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전기장판 위에 담요나 이불을 한 겹 더 덮으면 열이 오래 유지돼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요. 전기장판을 1시간 정도 켜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꺼도 잔열로 한참 동안 따뜻해요. 밤새 켜놓을 필요 없어요. 자기 전에 1시간 켜두고 잘 때는 끄거나 낮은 온도로 유지하세요. 전기 히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켜놓지 마시고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30분 켜고 30분 끄고 이렇게 하면 전기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난방기구 콘센트를 뽑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가전은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으세요. 대기전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콘센트에 꽂혀 있기만 해도 전기를 먹어요. TV, 컴퓨터, 전기장판, 히터 모두 마찬가지예요. 대기전력으로 월 1만 원에서 2만 원씩 손해볼 수 있어요. 멀티탭을 쓰시면 편해요. 스위치 있는 멀티탭에 여러 가전을 꽂아놓고 안 쓸 때는 스위치만 끄면 돼요.
일일이 플러그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된 전기 히터나 보일러는 전력 소비가 20%에서 30%나 많아요. 10년 이상 된 제품이면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몇 달 지나면 전기세 절약으로 뽑아요. 교체할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이나 2등급 제품을 선택하세요.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가전 구매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 추가 전략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잘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러그나 카펫을 까는 거예요. 바닥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특히 타일이나 장판 바닥은 차갑잖아요. 러그나 카펫을 깔면 바닥 열 손실을 막아줘요. 체감 온도가 2도나 올라가요. 발도 따뜻하고 보일러 온도도 낮출 수 있어요. 거실이나 방에 큰 러그 하나씩만 깔아도 효과가 있어요. 두꺼운 게 더 좋지만 얇은 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두 번째는 따뜻한 옷을 겹쳐 입는 거예요. 내복 입고 양말 신고 조끼 입으면 실내 온도를 2도 낮춰도 쾌적해요. 특히 내복이 중요해요. 요즘 나오는 발열 내복은 정말 따뜻해요. 내복 하나만 입어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 올라가요. 목도리나 무릎 담요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목과 무릎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세 번째는 커튼 열고 닫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낮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햇빛이 집 안을 데워줘요. 자연 난방이에요. 해가 지면 바로 커튼을 닫으세요. 낮 동안 들어온 열기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난방비가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국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겨울 난방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혹시 해당되시는지 모르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래요. 첫째, 보일러 온도는 낮게 설정하고 외출 모드로 효율 관리하세요. 온수는 45도에서 50도면 충분해요. 둘째, 창문과 문틈 단열로 열 손실을 차단하세요. 문풍지, 단열 같은 에어캡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셋째, 가습기로 체감 온도를 높이세요.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해요. 넷째, 전기기구는 잔열을 활용하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콘센트 뽑는 습관이 중요해요. 다섯째,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러그 깔고 따뜻하게 입고 햇빛 활용하세요. 여러분, 겨울 난방비는 덜 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춥다고 무조건 참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단 2가지에서 3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에 최소 2만 원에서 4만 원은 절약돼요. 1년이면 2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처음에는 조금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계속 효과가 있어요. 문풍지 한 번 붙이면 겨울 내내 쓸 수 있고 에어캡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생활백과는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생활의 지혜를 얻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